네, 이제 두 번째 영상 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랑 이제 간단하게 전화 통화를 한다고 받았는데 한 시간이나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웃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도 좀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루였는데 이런 것 또한도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210페이지 인기 있는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부자 되는 사람들의 습관, 뭐 100만 불짜리 습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고 있는데, 음,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놓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하고 이제 이걸 하고 이제 저 이제 택배도 싸러 가고 그리고 이제 식당 아줌마도 하러 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하루도 참 바쁩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멈출 줄 모른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갖는다. 발원지로 거슬러 올라가 더 많이 퍼낼수록 물의 흐름은 더욱 풍부해진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심리학자 시드니 주러드에 따르면 행복의 85%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인철 교수님 서울대학 그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거기에서도 이제 그분 영상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분 영상에서도 가장 행복감을 크게 느끼는 관계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또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분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아이폰. 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신의 행복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행복을 당신의 삶을 조직하는 중심적 원칙으로 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집중하고 천성적이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타인의 행복을 걱정해주는 만큼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그들의 행복을 뒤따라 온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한 게 나 지금 행복한가? 이제 저번 주부터 너무 이제 계속 바쁘게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다 처리하고 오늘은 조금 쉬면서 뭐가 행복이지? 그러다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동생하고 통화를 하다가 느낀 게 이렇게 처리하고 사는 것도 행복이고 또 그걸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나한테 이렇게 조금 휴식의 시간을 준 것도 행복이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행복이고 이러면서 행복을 크고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다고 말한대요. 그래, 나 걔 행복하라고 내가 걔 좋아지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왜 남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는 것이 법칙인데, 만약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행복하게 원한다면 먼저 행복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사랑을 나 자신 스스로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이 행복하기 원하면 먼저 행복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나 스스로가 삶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열려라 참깨. 그것은 타인이 존엄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래요. 존엄성.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기준은 존엄성을 느끼게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존엄성을 더 느끼느냐, 덜 느끼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사람들이 감정적일 때와 이성적일 때의 시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종종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사람은 100% 감정적이라는 사실이래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판단한 뒤에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감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저 지금 긁고 나니까 너무 촌스러워, 이런 행동이. 아줌마 같아, 그죠? 자, 감정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또 한 번 되새길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감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데요.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고 성취 동기를 느끼게 하거나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자신감에 차게 하거나 두려움으로 떨게도 만든다는 것이지 중립적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처음에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뭔가 두렵고 눈치를 보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겼을까요? 점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느끼는 거의 모든 공포심은 어린 시절에 특히 파괴적인 질책, 체벌 혹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사람은 유년기에 실패와 비난에 대한 공포심을 학습했어요. 자, 이 부정적인 습관이 다른 모든 공포감, 의심, 걱정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유년기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미발달 상태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받아들여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들을 진실하고 적절한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처사를 걸러내고 의문시하고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자, 유년기에 뿌리 내린 의심과 공포, 불안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데요. 하나의 부정적 체험도 오랫동안 잠복한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으로 끼어든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오빠, 4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어요. 그리고 언니가 있고 제가 있고 7살 아래인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터울이 언니, 오빠, 저는 2살도 다 이렇게 터울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선 좀 약간 유별난? 약간 좀 다른? 평범하지 않은?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언니랑 저랑 꼭 이렇게 엄마가 뭐 베개 그 커버를 사주셔도 언니는 파랑색, 저는 핑크색. 그리고 만약에 수영복을 딱 입어도 언니는 빨간색, 저는 노란색.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할 때 쟤는 질투가 많아서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어렸을 때 느낌은 엄마가 혹은 아빠가 저를 독보적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막내였잖아요. 그러면 언니랑 막 싸워요. 어렸을 때 많이 싸웠거든요, 언니랑. 커서까지도 많이 싸우긴 했지만. 근데 많이 싸웠는데, 언니가 저를 막 데리고 놀지도 않고, 언니가 저를 챙기지도 않고, 그럼 저는 막 약이 오르고, 막 그러면서, 막 언니 오빠는 엄마가 막 예쁜 옷도 사주고, 저는 막 오빠가 입었던 코트부터 해가지고 다 내려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컬러 보는 거랑 그리고 예쁜 거 그리고 브랜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딱 하나만 보면 그걸 눈에 담고 기억을 하고 나도 저거 입고 싶다 나 저거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는 무조건 엄마 아빠가 첫째고 아들이고 남아선호 사상에 완전히 듬뿍 젖어있던 아빠가 오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또 거기다가 첫째인 언니는 성향 자체가 저하고는 달라서 언니는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였죠. 근데 저는 오빠는 맨날 좋은 것만 사주고 오빠는 맨날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또 언니는 또 예쁜 거 사주고 나는 오빠가 입었던 거 다 물러 입어야 되고 이렇게 느끼니까 여기 속에서 불만이 막 정말 왕산만하게 막 산을처럼 막 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일 때도 언니한테 막 겨먹고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지 막 이러면서 싸우고 막 이러니까 엄마는 저를
억세게 보시고 언니를 해낸긴다 생각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나는 이거 싫어, 난 저거 사고 싶어, 나는 이 컬러 이 색깔이 예쁜데 나는 저거 꼭 살 거야 하면서 엄마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을 막, 우리 엄마는, 저희 엄마는 약간 여우과보다는 공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를 좀 되게 저를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듣던 얘기가, 쟤는 질투가 많아서 노란색을 좋아해요, 이런 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질투가 많은 사람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사귀더라도 친구가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나랑 친한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랑도 친해질 수도 있고 저도 다른 친구랑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성인이 되고 제가 이 프로그래밍을 다시 짜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정말 피를 눈물 나는 걸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바뀌었지만, 어린 시절에 정말 학창 시절에 저는 그런 감정들을 못 견뎌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었어요. 그게 잘못된 공포심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년기에 뿌리 내린 의심과 공포, 불안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자니까 제 경험으로 그랬거든요. 네. 자, 인간관계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타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합니다. 또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 결과 우리는 자신에게 더 좋은 느낌이 들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신한테 나는 널 사랑해, 서영아, 넌 사랑이야, 너는 뿌리 깊은 나무야. 왜냐면 이제 정신력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뿌리 깊게 나를 지켜야 되니까. 너는 뿌리 깊은 나무야. 이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존중감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존중감 있는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하고 싶다. 아, 그래.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 편해.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훌륭하게 느끼도록 하는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당신이 자신을 똑같은 정도로 훌륭하게 느끼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제가 하는 말투나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상대로 하여금 그 사람을 굉장히 훌륭하게 딱 존중을 해주고 존경을 표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을 존경과 존중으로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자부심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는 첫걸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해요. 많은 종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황금률은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당신도 남을 대접해라 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당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해 모든 사람이 실천할 경우 하룻밤 만에 세상이 바뀔 정도라고 합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보편 법칙을 천명한 바 있는데,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법칙이 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라. 그러니까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말과 행동들이 보편적으로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편안할까요? 막 자극을 주고 파탄시켜주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않고 이런다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안해질까요?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펼칠 수 있게 내가 먼저 돼 있어야겠죠. 모든 사람이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상상을 하는 것이다. 상상, 상상, 상상. 자, 이런 기준을 세우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당장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인간관계 달인의 5가지 습관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익혀야 할 5가지 습관이 있는데, 인정, 감사, 칭찬, 동의, 집중하는 습관이래요. 자, 처음에 인정은 타인은 무조건 인정하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중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욕구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의 부모들은 종종 사랑과 인정을 주거나 보류함으로써 우리를 조종했죠. 이것이 자라면서 타인의 의견과 행동에 극도로 민감하도록 우리를 조건지었고, 어린이나 10대 시절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은 동료의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이었대요. 적어도 잃지 않기 위해서죠. 자, 영화 브리짓 존스 일기에서 브리짓의 친구들은 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한 남자를 표현할 때 모두 감탄했대요. 분명히 그들 중 누구도 그런 식으로 느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남을 인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단지 미소 짓는 것이래요. 저 미소 잘 짓고 있나요? 눈까지 이렇게 웃게. 웃는 데는 13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하지만 찡그리는 데는 어떻게 하지? 찡그리는 거? 아, 찡그리는 거. 여기가 주름이 저는 가 있어요. 평생 찡그리고 살아서. 요즘은 웃느냐고 찡그리는 그게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찡그리는 데는 111개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 훨씬 쉽고 또한 효율적이고, 웃을 때마다 당신의 미소 짓는 사람의 자부심을 높여준다고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뇌 속에는요, 엔돌핀이 솟구쳐서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진대요. 어떤 조건에서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완전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가 남편 갈비집에 제가 항상 가가지고 서빙을 해요. 주문받고 하는데, 제가 항상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홀 이모도 항상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인사를 하세요.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저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웃는 건 그냥 기본인 거지.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고 우리 음식을 먹는 손님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웃는 게 그냥 친절하고, 일부러 친절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또 오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어오실 때 못 보면은 가서 컵 같은 걸 갖다 드릴 때 가서 저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못 뵀으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놔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기본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이랬던 사람인데, 제 자신을 부정하고 색안경을 끼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장점마저도 단점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 저희 아빠가 시내에서 건축 요리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옆집에서 큰 고모가 꽃집을 하셨어요. 근데 꽃집을 할 때 그 스승의 날이나 그리고 무슨 어버이날 때 이렇게 카네이션을 그때 만들어가지고 밖에다 매대에다가 딱 놓고서 팔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되게 어렸을 때 그걸 제가 그 언니들을, 사촌 언니들을 도와서 판매를 하는데, 제가 혼자도 판매를 했어요.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딱 봤을 때 저를 보고 사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한 생각을 들어요, 요즘은. 아, 그래도 이렇게 제 신랑한테 누구냐고 저 아가씨, 제 와이프다, 이러면 장가 잘 갔다, 막 이러면서. 와이프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저의 얼굴에 표정이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고 이런 웃는 얼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조금 덜 예뻐도 예쁘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은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해드릴 내용이 인간관계 달인의 5가지 습관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사해라. 자,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익혀야 할 습관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사고 습관 방식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인데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에 보다 많이 감사할수록 좋은 결과는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TV를 이제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신혜라 씨를 되게 좋아해요. 차인표 씨랑 신혜라 씨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그냥 보기 좋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혜라 씨의 그런 마인드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고 말하는 방식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신혜라 씨가 나와서 제가 이제 집사부 일체를 제 방송을 이제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노트에다가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제 감사 노트거든요. 감사 노트인데 이런 데다가 뭐에 감사, 뭐에 감사, 뭐에 감사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여기다 이렇게 썼네요. 남편과 사랑함에 감사,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음에 감사, 건강함에 감사, 이렇게 썼는데, 거기서도 그날 이제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수록,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하는 일이 점점 볼륨이 커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한마디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칭찬을 잘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칭찬하는 습관이다. 에이브럼 링컨도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한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30대에 정말 칭찬에 되게 그러니까 평생이 칭찬에 굶주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가면 칭찬을 되게 많이 받는데 가정에서나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 좀처럼 맨날 사고덩어리고 막 이랬는데 칭찬에 굉장히 메말라 있을 때 우연히 발견한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었어요. 그거를 막 가슴에다 막 새기면서 그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나한테는 왜 칭찬도 메말라 있고 막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막 굉장히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반면에 제가 칭찬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딱 했을 때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칭찬을 되게 잘해주는 편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저도. 근데 여기서도 누군가를 칭찬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고 남의 자식과 배우자를 칭찬하라고 하고 사무실과 사업을 칭찬하고 웨이터가 당신을 시중 줄 때 오늘도 정말 빠르군요 라고 칭찬을 하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일로 특히 외모나 옷차림에 감탄을 표할 때마다 그들의 자부심은 고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낌을 갖는데요. 자, 이거는요, 부메랑 효과의 결과로 당신도 더 행복해지고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희 그 식당에 그 청주대학교 그 베트남 청주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베트남 친구가 있어요. 마이라고 20살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이제 저녁 때 알바로 와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저희
하지 못하는데 일을 해보는 걸 딱 보니까 며칠이 안 됐는데 모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테이블도 몇 번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1번 뭐 갖다 줘 뭐 이렇게 하면서 딱 포스를 찍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시키면 네 이러면서 바로바로 해요. 한국말도 사장님,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면 마이 안녕 이러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되게 잘하고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놀랬던 게 갑자기 저희가 이제 그 바쁘니까 포스에다 막 이제 주문을 막 찍어요. 누가 와서 주문 받은 사람들 찍거든요. 근데 마이가 포스에다가 딱 테이블을 누르고 주문을 딱딱딱딱 찍는 거예요.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제가 놀래가지고 와, 대단하다고. 마이가 포스까지 찍는다고. 이러다 물론 실수도 나왔죠. 주문을 또 받은 거를 누르질 않아서 제가 다시 확인해가 누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가 이제 그 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마이를 딱 찾는 마이! 하면서 이렇게 해줬죠. 해줬는데, 칭찬은 정말 하면 할수록 그 칭찬 때문에 더 잘하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칭찬을 해주면 더 행복하고 좋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한다. 근데 언제부터 그 칭찬이 조금,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강했지만,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 없고, 내 자신을 내가 그냥 스스로 사랑하고 인정했을 때는 누가 칭찬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긴 한데 저는 저희 그 홀 이모가 립스틱이 바뀌어도 이모 오늘 컬러가 바뀌셨네요. 오늘 훨씬 화사하고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오늘 더 훨씬 화사하고 예쁘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칭찬을 해주면 그분들이 기분이 좋게 일을 하시니까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을 알아봅시다. 자, 남의 자부심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칭찬하고 동의함으로써 남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래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또 하나의 욕구인 가치 있게 느끼고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남을 칭찬할 때 그들의 자부심을 고양되고 어떤 행동이든 당신의 칭찬을 이끌어낸 행동을 우선 반복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를 막 칭찬하고 동의를 얻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자부심을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끝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부심의 정의 중 하나는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 타인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그래서 다시 또 반복하기를 원하는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언제나 칭찬하고 동의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이 얘기할 때 집중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데 익숙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려고 딱 하네. 잠깐만. 그러면서 자기 얘기 막 해. 그러다가 또 상대가 좀 얘기를 하려면 그래 나도 그랬어 하면서 또 치고 들어가면서 막 얘기. 그러면 되게 왕짜증 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듣는 거를 잘해줘도 그 사람 얘기 막 해. 그럼 힘들잖아요. 과거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 딱 돼요. 그러면은 밥을 먹어요. 그럼 친구들은 제 반찬을 갖다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먹는데 저는 거의 밥이 남아요. 얘기하려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네. 지금은 다른 사람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바뀌어 버렸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제 얘기만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듣기는 행동을 통해 해야 할 훈련이라고 합니다. 따라할 수 있는 몇 단계의 훈련을 통해 남의 얘기를 훌륭히 듣는 습관을 익힐 수도 있는데요. 먼저 남 얘기를 경청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 경청. 두 번째로 남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즉각 시작하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딴 생각해 막. 듣기는 듣는데 딴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즉각 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남이 당신을 훌륭한 경청자라고 칭찬할 때까지 절대 예외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습관을 알아봤고요. 자, 인간관계가 우리의 이제 인생 좌표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룬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 중 대부분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좌표를 확인하는데, 가족을 다른 모든 걱정거리보다 우선시하는 습관을 기르고, 오늘날 바쁘고 번잡한 경제활동 와중에 우리의 삶은 균형이 잃기 십상인데, 사람들은 일에 파묻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이나 인간관계 중요한 사람과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요리하는 그 언니 부부가 있어요. 이제 형부와 언니는 일주일을 자신의 그 일터, 서울하고 청주하고 이제 주말 부부를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정말 열심히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시간을. 그러니까 굉장히 평상시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이시는 언니고, 주말이 됐을 때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내야, 그리고 멋진 남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상적인 부부의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의 좌표를 결정하는 만큼 우리 가족을 먼저 같이 시간도 나누고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부자,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런 사람의 습관을 딱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훌륭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뭘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진정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럴 정도로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놓아버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용서라는 게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그냥 단순히 뭐 그런 사건에서 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너무나 찢어지게 놓아버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용서를 언제 알았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저를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잠도 잘 수가 없고, 내 모든 피와 내 모든 정신이 거꾸로 쏟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배웠던 것이 용서였어요. 처음으로 용서다운 용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제가 스스로 기도를 했어요. 나는 그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나는 이제 스스로 그들을 놓아주고 용서합니다. 나는 어디서든 행복을 빌어줄 것이고, 이제 당신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탁 해버렸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나를 늘 괴롭히고 시달리게 했던 그런,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지 않았던 그 사실이 언제 그랬나는 듯 제 머릿속에 지우개로 싹싹싹싹싹 내 가슴 속에서 싹싹싹싹싹
지워져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때 용서의 그런 경험을 했고,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행위구나. 정말 필요한 습관이구나.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다친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그 미움을 받고 비난받고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놓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파괴되고 힘이 들고 우리 하루하루가 힘들어지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용서하냐면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시고, 그들이 나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날려버리세요.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이래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훈련하고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지옥에서 우리 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의 이름은 용서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의 이름은 용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다뤄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용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불행한 과거는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자, 불행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데 생기고 결국 부정적인 경험이 살아나도록 부채질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옥에 문도 열고 용서해야 할 4가지 부류가 있는데, 우리 부모, 과거 인간관계 속의 사람, 모든 사람, 마지막으로 바로 내 자신 모두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의 과거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치욕스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모두 다 용서하자고요. 그래서 가장 멋진 용서 습관은 바로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해방시키면 모든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용서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익힐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자유로운 습관입니다. 자, 당신의 목표는 삶 속에서 어떤 한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고,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나는 그가 한 모든 행동을 용서합니다. 그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나는 그가 한 모든 행동을 용서합니다. 그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나는 그가 한 모든 행복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부의 법칙에서도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 내 감정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이런 중요한 기도, 내 마음속에서 하는 게 기도지, 뭐 교회에 나가고 절에 나가고 이런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에게 해주는 기도문으로 적어서 늘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유튜브 영상에 제 거를 보면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읽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나는 그가 한 모든 행동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에 대한 생각이 모두 생각이 딱 날아가 버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했을 때 나는 그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 제가 해방을 제 스스로가 평화를 찾은 것처럼 해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고는 마음을 당신의 소망으로 채우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현재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정신없이 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그래서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할 짬을 잠시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00만 불짜리 습관을 읽으면서 오늘 한 요 내용이 용서와 그리고 나 자신을 해방시켜주는 거, 이 부분이 정말 저는 크게 와 닿았거든요. 자, 습관이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강리치와 부자 마인드 키워서 우리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내가 변하는 삶, 기적이 별처럼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강리치가.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해야 하는 삶의 방향과 제가 해야 하는 삶의 습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유튜버 강리치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새벽이나 밤에 첫눈 소식이 있대요. 너무 좋죠?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한 오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